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미주 CGNTV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에 위치한 플러 신학대학원은 1947년 개교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주의에 입각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플러 신학대학원 코리안 센터는 한인 목회자 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최근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과 함께 참석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현재 플러 신학대학원 코리안 센터는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를 수여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등 한인 목회자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또 선교학적인 그런 준비를 갖추게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고요. 또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선교사들이 좀 새롭게 재교육하고 또 새로운 그런 선교학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코리안 센터는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은 한인 이민교회가 학문적으로, 목회적으로 꼭 논의해야 할 주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논의할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이민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함께 좀 학문적으로 또한 목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한국교회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습니다. 지역계 목회자분들 또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한인 사역자분들이 또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심포지엄에선 여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한인 이민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여러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민자와 이민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민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민자의 삶의 아름다움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기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일들이 이민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제 강의뿐만 아니라 패널 세션도 진행돼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많은 차이가 발견되는 가운데 그것을 개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1세분들이 2세들을 전적으로 좀 믿고 맡겨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희생과 헌신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2세들의 입장에서는 용기를 갖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사역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으면 1세와 2세의 그 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플러 신학대학원 코리안 센터의 심포지엄은 참여한 목회자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와 선교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참가한 목회자들은 심포지엄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선교사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는 바뀌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인 이민교회가 이제 조금 폭을 좀 넓혀서 이민자 자녀뿐만 아니라 좀 외국인들도 같이 함께하는 또 폭넓은 교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민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CBN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션 유라시아는 다음 세대 리더들을 훈련하며 구소련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미션 유라시아는 수년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 이르핀에서 훈련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르핀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 중 하나로 센터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미션 유라시아의 세르게이 라쿠바 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Our field ministry's headquarters in Irpin, in Ukraine, which is suburb of the capital of Kyiv, housed, our all missional initiatives. And for the last over the decade, since we moved our headquarters there to Irpin, we were directing our ministry all over the former Soviet Union and all the other 14 countries where Mission Eurasia is involved in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leadership for the evangelical churches in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last couple of days, and everybody knows where Irpin now. All these events, happening there in the last few weeks when Russian troops took over the place, pushed everybody out and tragically started methodologically destroying all the neighboring territories there around Irpin. Our Irpin ministry field headquarters was destroyed, completely destroyed. But more tragically to it, we've seen the pictures, and seems like, when the Russian troops were stationed there, they took out, lots of our literature that meant there for evangelism. They took it out, piled it all up and burned. So this is a tragic picture to see that center that housed so much ministry initiatives. It was a nerve center for not just Ukraine, for all the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which we've trained so many young leaders that take the torch now and take the gospel farther to all the regions there in the former Soviet Union. 본부가 파괴되는 위기에도 미션 유라시아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Absolutely. We see that renewal when the church, through its practical outreach, helping people, bringing the gospel to those who are in need. We see how people open their hearts, how they're learning unto God. Our print press in Lutsk, it's a western part of Ukraine, working 24/7 now, printing scripture, and we don't have it enough because there is a huge demand on the printed word of God. 세르게이 라쿠바 회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 승리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 see that Ukrainian people, we all hope for victory. We hope that Ukrainian freedom the longing for freedom, for independence, and you see how much Ukrainian people stand, for their freedom, resisting this invasion.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God is in control, but we hope that Ukraine will continue as a free country, developing their life, serving God, worshiping God as a nation. So Putin is changing his strategy. Everybody miscalculated, so that he wanted to take over the nation in 48 hours. We see that Ukraine is showing all kind of will, to resist this invasion. And I hope, so that Russian invaders will go back to their, their country and will let Ukraine alone, and Ukraine will take victory in this war, including spiritual victory when they will continue rebuilding their nation and so growing in their faith, following God. 수백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지만 장애로 피란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조니 이어렉슨 타다 씨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50년 전 조니 이어렉슨 타다 씨는 다이빙 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장애인 공동체의 강력한 옹호자가 됐습니다. 최근 그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갇힌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타다 씨는 우크라이나 장애인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끔찍한 시련이라고 전했습니다. Just imagine if you're a quadriplegic like me, I can't use my hands, I'm in a wheelchair. And if you were on the 7th floor of an apartment building and you were in Mariupol being bombed and there were rocket strikes, it's not like you can jump out of bed, grab a few things, rush out the front door and make a
dash for the border. You can't do that. And so a lot of these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stuck in apartment buildings. A lot of them are in basements. 그녀가 설립한 단체 조니 앤 프렌즈는 장애인들을 찾아내 대피시킵니다. We've been working with our in-country partner, Galena. Galena and our teams have been out searching for these people, even in the most dangerous eastern parts of Ukraine, to rescue them and get them across the border and to safe haven in not only Poland, but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nd we've evacuated over 300 people with disabilities thus far and caregivers, and we're still active. 단체는 러시아의 침공 전 장애인들의 영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조니 하우스란 이름의 장애인 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으로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지만 단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We quickly pivoted and all the concrete, all the cement, the cinder blocks, the lumber, everything ready to go for the construction of Johnny's house in Ukraine, we suddenly reallocated and redirected to be used to shore up homes and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o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So those items all were put to good use, not in constructing a Johnny's house, but of course barricading people so that they might have a safe haven. 구출 후에도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But just the Christians who are volunteering to drive these buses along the corridors where there is heavy shelling, even the drivers of these vans are taking a great risk. 마지막으로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구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These people are exhausted, shell-shocked, but nevertheless they're practicing Christianity with its sleeves rolled up. And so please pray for Galena and her network of friends and co-workers who are making the valiant and very brave and courageous efforts to go into the most dangerous parts, find thes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bring them to safety.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한국 정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긴급구호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정교회 대주교는 한국교회의 성금을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속한 공식 봉사기구에 전달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동해안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새 주택을 지어 무상 제공하는 한국교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우선 20억 원을 투입해 35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에 류영모 대표 회장은 이번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목표를 마을 공동체 회복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크레도가 오는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산지빌딩 지하 1층에서 내 아이 성교육 정말 안전한가? 조기 성애화 조장하는 문화 막시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일권 전 숭실대 초빙교수의 발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토론 등의 순서가 진행되며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 크레도 TV에서도 생중계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내일 오후 2시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제67회 가정주일 연합예배 및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을 주제로 드려지는 예배에선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중고 승합차를 교회로부터 기증받아 작은 교회에 제공하는 미션카 선교회가 최근 미션카 19호 차량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늘빛 감리교회의 기증으로 마련된 미션카는 예수 명문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션카 선교회 대표 디렉터 이주원 목사는 차량 문제로 선교에 제한받는 목회자와 교회를 돕고자 여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